자, 백전무패 시간이고요. 금요일은 전자공시, 공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기업 분석입니다. 전자공시생이라는 블로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기업으로 바로 갈까요? 공시로 알아보는 기업 분석. 첫 번째 기업이 네, 첫 번째 KT 서브마린. KT 서브마린. 네.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많죠. 일단은 재룡전기라는 회사 혹시 아시나요? 재룡전기. 네, 일단 전기 배선이죠. 배선. 여기 변압기 회사인데. 네, 맞아요. 변압기. 네,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 회사에 작년 초에 이제 꽂혀가지고. 네, 그때도 이제 공시가 나오고. 재룡전기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룡전기 처음에 이게 변압기.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재룡전기가 그 당시에 수주가 계속 나왔어요. 정말 기존의 수주가 없다 계속 나오면서 네. 이 수주 기반으로 실적이 좋아지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적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삼성 쪽 수주였나? 아니요, 미국 쪽이었습니다. 미국 쪽이었어요? 네, 미국 쪽에서 변압기 수주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근데 전 KT 서브마린이 지금 포스트 재룡전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수주가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공시가 나온 걸 보면 LS 전선이라고 이 회사가 이제 장내 매수를 했어요. KT 서브마린 주식을. KT 서브마린을. 근데 이제 KT 서브마린을 이름을 딱 들어보면 KT가 붙잖아요. 네. 현대 최대 주주는 KT입니다. 아. 네. 근데 이 회사를 LS 전선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걸로 이제 계약이 됐거든요. 이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계약이 있는데 하나가 작년 10월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25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서 약 16% 정도의 지분을 취득했고 네. 그 다음에 그 LS 전선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KT의 지분 629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7,154원에 사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은 자녀 지분에 대해서 KT는 또 풋옵션을 갖고 있어요. 7,100원에 사온다고요? 지금 5,900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에 사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에 사오니까 지금 주가가 충분히 낮다고 생각해서 LS 전선이 계속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지금도 지분이 이미 이걸 다 합하면 48%거든요. 콜옵션까지 다 합하면. 네. 그런데도 장내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 LS 전선이. 그렇죠. LS 전선이 계속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해저 케이블 쪽이죠. 맞습니다. 해저 케이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 포스트 재룡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만 가지고도 이 시간 다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네,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사실 이 해저 케이블이 지금 쓰일 때가 국내에도 많죠. 뭐 공항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제주도의 제2공항, 그렇죠. 네. 울릉도 공항도 얘기 있는데 울릉도는 그 공항을 지을 때 이 뭐 분지 위에다 짓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 띄어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공항을. 그러면은 사실 바다 위에 띄우면 그 전선은 어떻게 될까요? 다 밑으로 깔아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도 조금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측해보는 합리적 추론이죠, 우리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이 회사를 또 재밌게 봐야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KT였잖아요, KT. 네. 근데 이게 KT였다가 LS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KT는 딱 생각해보면 통신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회사는 무슨 사업을 하냐면 그 해저 케이블을 매설하는 공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광 케이블, 그렇죠. 뭐 전선 케이블 다. 그렇죠. 이 해저 케이블을 설립한 회사인데 원래는 이제 통신 케이블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KT 쪽 통신 케이블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LS 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신 플러스 전력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유, 네. 오늘 날씨가 이 상당히 미세먼지 안개라고 하는데 그렇죠. 연무가 엄청 많이 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그렇죠. 목이 칼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조금씩 드시면서. 자, 네, 그래서 이게 통신만을 하다 주로 이제 통신이었어요. 통신만 가지고 매출이 한 400억, 500억 되다가 이제 전력 케이블 쪽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게 LS 전선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LS 전선이 지금 수주가 3.2조 원 됐어요. 사수주 잔고가.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도 20%가 늘어난 거고 이 수주 잔고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LS 전선이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이 너무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 해저 케이블을 매설할 수 있는 회사를 당연히 인수하려고 한 거겠죠. 그렇겠네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KT 서브마린 최근의 동향을 보면 포설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해저 네. 케이블을 싣고 다니면서 이제 그렇죠. 설립하는 거. 마지선처럼. 그렇죠. 돼 있는. 네. 근데 이 국내 유일의 포설선을
LS전선 자회사로부터 인수했습니다. 390억 원에. 그러니까 LS전선이 해저 케이블 관련된 사업을 KT 서브마린에 이제 밀어주겠다라는 걸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또 작년에 빅베스를 했어요. 재무적으로 싹 클린하게. 그렇죠. 클린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110억 정도를 추가로 떨면서 앞으로 실적을 분명히 좋게 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숫자로 증명해 줄게.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재룡전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수주가 쌓이면서 재룡전기 실적이 좋아진 게 보였잖아요. 앞으로 LS전선 기반으로 한 수주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해저 케이블 쪽 수주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회사가 될 것 같다. 공시 아주 특이한 상황을 잡으신.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막 테마주 그렇죠. 하루에 막 20-30% 막 이런 거 막 눈길이 가지만 사실 이런 회사가 무근히 그렇죠. 인적지근하게 이렇게 물론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매력이 있는 상태다. 그렇죠. 정리가 되고 당장 주가가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회사는 두고 있으면 작년에 재룡전기처럼 그냥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것도 잘 찾아주셨고 두 번째 기업으로 좀 넘어가서 두 번째는 자동차용 셰시, 바디 파트 이렇게 되는데 화신이라는 기업입니까? 화신입니다. 네. 그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자동차 부품사만 3개를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공시를 대부분 보다 보니까 최근에 4분기 실적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4분기 실적에서 유난히 자동차 부품사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동향도 자동차 부품사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 이유를 보면 크게 5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워낙 높았다 보니까 원화가 워낙 싸졌다 보니까 수출이 유리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신차 판매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됐죠. 그리고 4분기에 그 원가가 올라간 듯한 그 단가를 4분기에 많이 조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미국 공장에 진출함으로 인한 그 실적 증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기차입니다. 요 5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얘기들을 이제 3개 업체들은 미국과 전기차에 포커싱을 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화신은 그 신규 수설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기차 부품, 아까 전기차 말씀드렸죠. 전기차 부품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배터리 팩을 만든다는 건데 이게 동희, 성우하이텍 다음으로 3번째로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의 배터리 팩을 수주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그룹을 보면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돌린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전기차 전용 공장이 한 50만 대 규모로 돌아가요. 이걸 돌리려면 아무래도 부품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추가로 이제 밴드를 늘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신은 지난해 매출을 보면 매출이 1조 6,903억 원. 크네요. 엄청 큽니다. 영업이익도 현재 4천억 정도 되고. 그렇죠. 영업이익도 904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5.3%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으로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절대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니까 PER이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저평가 국면에 있고 전기차 쪽으로 플러스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화신 받고 곧 이어서 연이어 또 기업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아진산업? 아진산업. 여기도 자동차 부품?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현대기아차의 그 바디와 샤시를 만든 회사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당연히 주력인 회사고요. 22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매출액이 6천억 가까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462억 원. 그러니까 지난해 매출액이 4,800억에 영업이익이 한 140억 정도 나왔으니까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대부분 다 주가가 한 번씩 다 들렸군요. 그렇죠. 아진산업도 어제 주가가 급등했죠. 여기는 시가총액이 1,100억, 조금 작은 기업. 올라서 이제 1,100억 정도 됩니다. 여기도 PR 4배 정도의 절대 저평가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이 자동차 부품이 사실 이제 과거에는 그 내연기관차들은 성장성 포인트가 좀 애매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들이 보급 확산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변화가 있죠. 전기차 부품이 들어가면서 부품의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아이오닉이나 EV6가 차급에 비하면 차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정부 보조금까지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부품 가격들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에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진산업을 보면 그 아까 현대차 그룹이 2024년까지 조지아에 공장을 설립하거든요. HMG MA라고 전문 공장을 설립한 전기차 전문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아진산업이 준조지아라고 뭐 준이라고 하는 그 현지 법인을 설립합니다. 이것도 발표했어요. 근데 투자 규모만 4,400억입니다. 뭐 세게 들어가네. 엄청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6천억입니다. 근데 투자가 4,400억이 들어가요. 이거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보고서 같이 이제 파트너로 들어간다고 물고 보시면 들어가는.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그 공장을 설립하면서 역시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그럼 시가총액이 1,100억이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제 부담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밸류에이션으로.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또 바로 붙여서 오늘 기업이 주가가 어제 좀 오르긴 했는데. 이거 너무 급등했어요. 25%가 올라서. 여긴 또 에코플라스틱? 네,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자동차 부품이고요. 여기는 범퍼 앞에 있는 버퍼랑 그다음에 그 중앙에 있는 콘솔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주로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의 좀 이번 실적을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어쨌든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하긴 했는데 네. 매출이 1.8조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385억이 나왔어요.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144%, 1.5배 1,400억인데. 네, 그렇죠. 대박이다. 지난번에 제가 M게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근데 M게임이 매출액이 734억이었을 때 영업이익이 300억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1.8조인데 300억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영업 레버리지가 매출이 큰 상태에서 영업 레버리지가 엄청 세게 나옵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은 1.5조에서 1.8조로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1%에서 2% 정도로 올랐는데 네. 요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급증한 거죠. 근데 앞으로도 에코플라스틱 영업이익률이 추가로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화신이 영업이익률이 5%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여기서 추가로 상승하면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자동차 부품주 3개 들어봤고, 근데 느낌은 KT 서브마린으로 자꾸 귀가 기울여지네. 주가가 네. 안 올랐으니까. 근데 자동차 부품주는 사람들이 참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주는 약간 부담이 뭐냐면 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차입금 부담이 너무 커요. 네, 그거에 대한 건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백전무패 오늘 새로운 그 시각으로 공시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들여다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전자공시생이라는 블로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